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조가 낙양 북부 위로 근무를 하면서 행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정의, 준법정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조조가 어떻게 법을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조는 20세에 효렴으로 추천이 되어서 북부 위로, 그러니까 북부 성문을 지키는 도의 책임자죠. 그리고 낙양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처음으로 그 북부 위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수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환관의 손자다. 그러니까 소의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환관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후한 말에는 법질서가 황제의 외척들, 그리고 환관들, 중상시, 십상시 이런 환관들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권력이 있거나 조금만 힘이 있으면 법을 무시합니다. 자기 사리 사욕만 취합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조조는 2년 동안 만권당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현 시대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강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 한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딱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부위로 갔는데 통행금지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누구도 성문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유명무실합니다. 누구든지 밤 12시가 지나서도 통행을 합니다. 그 성문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한 권력씩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권력자들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건너서 가면은 사돈의 팔촌이 전부 권력자입니다. 그래 조조가 고민을 합니다. 자, 법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색 몽둥이를 5가지 몽둥이를 10개를 해가지고 관청에 딱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우선 수하들부터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또 나가서 주막에 가서 술을 공짜로 먹는다든지 그런 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부터 잡아나갑니다. 부하가 잘못했다. 오색 몽둥이로 바로 옆에 동료한테 오색 몽둥이로 몽둥이질을 하라고 합니다. 경중에 따라서 한 대에서부터 10대까지 육모방망이로 오색 몽둥이로 치는 겁니다. 엉덩이를. 그래서 수하들부터 서서히 잡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북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건석이 환관의 우두머리급입니다. 건석의 삼촌이 숙부가 이 북부 구역 내에 살고 있는데 최고 문제가 뭐냐면 매점매석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예를 들자면 추석 때가 됐는데 시골에서 제사 물건이 올라오면 몽땅 사가지고 시장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2배, 3배의 가격으로 돈을 받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 상인들은 이게 관례가 돼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관에다 고발해봤자 이 사람은 환관의 숙부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에 북만산 바로 옆에 큰 창고를 져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합니다. 이 조조가 이걸 어떻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이 나룻배가 와서 물건을 옮길 때는 12시가 지나서 몰래 옮깁니다. 창고로.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조가 생각합니다. 옳다. 통행금지를 강하게 시행을 하자. 그러면서 점점 12시가 넘으면 통행금지를 하는데 우선 통행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이 잡혀오면 몽둥이로 찜질을 해서 내보냅니다. 1명, 2명, 3명, 4명. 그러니까 이제 통행금지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요 건석이 숙부는 환관 건석이 숙부는 요 매점매석 하는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12시가 지나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옮깁니다. 그 조조가 딱 그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미돌 미친 날 몇 시에 그 하우더니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 내가 요 건석이 숙부를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쟤네들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네가 고향에 가서 진류에 가서 100명만 데려와라. 그런데 100명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면 안 되고 상인으로 변장을 시켜서 5명, 6명씩 무리무리 쳐서 요 북부 시장 옆에 주점이 있습니다. 주점 방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날짜를 딱 잡아서 그날 완전히 일망타진을 하기로 하자. 계획을 딱 세웁니다. 하우더니가 좋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올 때는 연희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조조가 좋다. 여튼 100명 정도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 몽둥이를 들고 오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시장 주점에는 인원이 꽉 찼습니다. 100명이 와서 딱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숙식 비용은 하우더니가 큰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조조의
아버지죠. 조승희한테 가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은 탁탁 줍니다.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건석이 숙부가 물건을 배에서 가져오면서 딱 걸렸습니다. 여지없이 딱 잡았죠. 그래서 거기 가져오는 물목 전부 압수하고 그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조조 앞에 딱 대령해 놓고 100명은 바로 진료로 내려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러니까 건석이 숙부는 어떻게 잡혀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잡아올 때 포대를 딱 머리다 씌우고 똘똘 묶고 잡아왔으니까. 그게 한 명씩 취조를 합니다. 조조가. 자,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그럼 어디 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대를 끌어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몽둥이로 이놈은 세대, 또 어디 사는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그럼 머리를 끌어보고 요놈은 4대 딱딱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석이 숙부 차례가 왔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아,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할 거냐? 안 합니다. 딱 니네들이 나를 이미 알면서 뭘 물어보느냐, 이런 심정으로 딱 품잡고 있습니다. 제 조조가 이놈은 안 되겠다,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서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몽둥이 하나씩 들어라. 10명한테 몽둥이를 하나씩 들게 합니다. 최고 마지막에는 하우돈이한테 딱 들게 합니다. 하우돈은 항시 조조 옆에 붙어 다닙니다. 궁궐에 들어갈 적이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붙어서 계속 24시간을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조조가 궁궐에 들어갈 일이 뭐 별로 없지만 궁궐에 들어갈 때만 밖에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조조하고 한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대를 끌지도 않고 포대를 씌워놓은 상태로 매질을 합니다. 하우돈이가 10번째 쳤는데 완전히 엉덩이가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조조가 그럽니다. 얼굴을 끌러볼 것도 없다. 이야기하지 않는 놈은 갖다 버려라.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북문 밖에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난리가 난 겁니다. 애제 황제가 아주 총애하는 건석의 환관, 건석의 숙부가 엉덩이가 완전히 박살나서 죽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포대로 폭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놈은 통행금지를 어기고 매관 매직을 하고 또 제사에 쓰는 물품을 아주 상인들한테 높은 값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팔아먹은 놈이다. 그러므로 몽둥이 뜸질을 10대를 했다. 딱 써가지고 밑에 조조 편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소문이 도성에 완전히 퍼집니다. 자, 환관 건석의 숙부를 조조가 때려 죽였다. 환관 건석의 숙부는 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조가 몽둥이 뜸질을 했는데 10대를 딱 때렸다. 더 이상 때린 것도 없다. 딱 10대. 그런데 엉덩이가 박살나서 죽었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지사들이 조조가 최고다. 조조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조조가 할아버지가 대환관이기 때문에 환관의 집안들은 다 같은 통속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조조는 아주 높은 뜻을 갖고 있구나.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면서 청년들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진류에서는 고향에, 조조의 고향에서는 청년단이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혼내키자. 지금 낙양 북부에서 건석의 숙부를 혼내켰듯이 누구라도 혼내킬 수가 있다. 우리 뒤에는 조조가 있다. 딱! 그러면서 5명, 10명, 15명, 20명씩 이렇게 무리무리 치면서 하우연이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우둔이하고도 계속 연락이 됩니다. 이렇게 연락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수시에 급할 적에는 모일 수 있는 사람들. 협객의 무리죠. 조조가 이 자금을 계속 보내줍니다. 하우연이한테. 자, 조직관리를 잘 해놓자.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100명을 한번 써보니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조조는 북부위로서의 책임을 다 합니다. 이때 신료들도 한나라의 중신들도 조조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는 우리 한나라의 동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 젊은 사람이 저렇게 패기가 있고 법을 준수해야지. 그러면서 조조를 때만 되면은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 환관 무리들은, 환관들하고는 계속 대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관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구역 내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서 법을 똑바로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조조의 뜻을, 세운 뜻을 확실하게, 주장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